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6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1.7% 하락했고 나스닥 1.3%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아시아 시장에 미리 영향을 준 상황이 됐죠.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하락도 중동발 리스크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이란이 공격 당한 후 17시간 만에 반격을 하는 상황이 됐죠. 그로 인해서 중동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를 통해서 그 핵시설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대 같은 곳에 공격을 했고요. 또 이란 핵심 군부도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사상이 나는 상황이 됐죠. 이란은 거기에 대응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일부가 깨졌다고 하죠. 그 통과가 되면서 이스라엘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서 확정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란 공격할 때 미국이 얼마 전에 그 이란과 핵 협상 결렬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 대사관, 이라크에 있는 미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공격을 미국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아이언돔이 약간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이제 공격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약간 그 지원 사격을 했다, 뭐 그런 뉴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미국 시장 하락은 아시아 시장 때 미리 반영을 거의 다 했습니다. 국내장이 금요일날 열렸을 때 나스닥 해외 미니 선물은 약 1.5%에서 2%까지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회복을 했어요. 장주에 다 회복했는 모습이었는데 이란이 뭐 공격을 했다, 뭐 그 이후 뉴스가 나오면서 반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우와 나스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날,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국내장이나 아시아장 열릴 때 미리 다 반영했다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중동발 리스크는 하루짜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죠. 뭐 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중동발 리스크는 거의 하루짜리였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가주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30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제시까지 나옵니다. 이거 엄청나게 높은 가격 벌써 제시해버리거든요. 이 130불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요, FOMC 금리 인하 해야 되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엄청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축률을 풀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중동 주변 국가들은 미소를 짓는 거죠. 왜냐면 유가 올라가게 되면 그들은 상당한 이익으로 돌아가거든요. 또 트럼프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셰일가스,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또 살아나는 기회가 되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셰일가스가 살아나면서 국제유가를 엄청 밀었던 그 트럼프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하락에 이제 유가 상승 부담으로 뭐 델타 항공이라든가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 종목이 뭐 7%막 이렇게 빠지면서 그 미국 시장 하락을 좀 더 키운 상황이 됐고요. 그나마 그 오라클이 1분기 실적을 아주 우뚝하게 발표하면서 7.6% 상승했지만 시장 방어는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8.3%가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어요. 이거 60 정도가 나왔는데 이 주가의 그 투자 심리 냉각을 막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시장의 화두는 중동발 리스크가 더 커지냐 안 커지냐, 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FOMC 회의가 있어요. 17일, 18일. 맞죠? 17, 18일. 그러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우리가 꼭 보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목요일날 반영이 되는데 연준이 이 유가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죠. 유가에 의해서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을 키울 수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유가가
오르지 않고 횡보하면 또 그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가장 중요해서 지표들의 변화, 거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막 그렇지 않아도 관세로 인한 지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유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되죠. 유가 오르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다. 근데 JP모건에서는 130불 이상 뭐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130불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뭐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는 일단 빠졌어요. 계속 행보를 하다가 그냥 밀려서 빠졌습니다. 박스권이었죠. 장중에 2%까지 빠졌었고 마이너스 0.8%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란의 공격이 하락을 부추긴 상황이다. 그러나 뭐 해외 미니 선물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0.3%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3%까지 올라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밀려서 1.3%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중동발 리스크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란이 17시간 만에 반격하면서 시장에 이제 그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건가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좀 누른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 JP모건에서 130불 뭐 얘기 나오는데요. 훅 올랐어요. 72불. 그렇죠? 일봉으로 보시면 안 되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야 되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양운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양운을 지지하고 양운 위로 올라가는 건 약간 적습니다. 근데 가끔 양운 위로 올라서 버리면 130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한 거겠죠. 전고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도발 리스크가 정말 오래 갈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의문이고요. 이란도 사실은 더 막 공격을 하더라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얻을 게 없거든요. 물론 뭐 군 핵심부가 이번 그 공격에 많이 죽었죠.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한 보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 국제유가가 딱 보면 96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96불로 보이는데 96불 93불 정도 나오나요? 93불 돌파가 되면 130불 열어야 됩니다. 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야운을 뚫고 내려오는 게 정설이지만 올라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93불이 넘어가면은 정말 130불 열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기술적 분석이라면 추가 상승은 제한될 거다. 일봉을 보면은 멈춰갈 것 같죠. 뭐 일봉을 보면 그렇죠? 일봉을 보면. 근데 이제 월봉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정중동의 위치,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뭐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93불이 넘어가면 그때는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금값인데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되면서 금값이 또 뛰는 상황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3,600불 이게 차트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금값이 금 차트가 좀 이상해졌어요. 해외 차트로 한번 볼까요? 해외 차트로 금값은 어떻게 나오나요? 요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저게 왜 차트가 갑자기 그 버전이 이상해졌는데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금값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긋거든요. 요거 이제 돌파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파를 해서 일단 3,400불까지 올 수 있는 공간은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이제 쌍봉으로 가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런 차트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이 공간이 이렇게 더 갈 수 있습니다. 3,500이 넘어가면은 한 3,900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3,500불 쌍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금값은 이따가 더 높았죠. 지금은 50만원대, 일단 70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값 차트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3,500불 가는 거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근데 추가로 더 갈지는 좀 더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여기는 지금 차트는 이 가격은 3,430불인데
차트는 3,300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올라왔겠죠. 3,500불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장의 외국인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모습이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안 샀죠. 근데 이제 목요일까지 많이 샀습니다. 근데 국내장을 사실 진짜 누른 거는 기관이죠. 기관이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왜 이런 매매를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매매입니다. 시장 가게끔 놔둬야지 왜 눌러서 시장을 막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난번에 국내장을 눌렀을 때 그 외국인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공매도예요. 이 돈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쇼커버링에서 올라가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을 살려주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뭐 적이란 뜻이 아니라 지난번에 외국인에 의해서 공매도를 한번 크게 눌렸던 부분은 손해를 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국 기관들이 살려주는 매매 형태를 보는 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상승 기로에 계속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 조정이 가파르게 내려올 거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조정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결국 상승 이격을 넓히는 과정일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